반갑습니다. 김성도입니다. 자, 오늘 기초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 교육을 하는 건데 페가뱅크 플랫폼이 어떤 내용인지를 첫 번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 안에 마케팅 시스템이 있는데 마케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케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채굴되는데 이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 얘는 이 페가뱅크는 비트코인의 문제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이 플랫폼이 오픈이 되었는데 이 플랫폼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우리가 열광했던 이유가 이게 P2P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광했대요. 그래서 결제 쓰기 때문에 얘를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얘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결제에 쓰질 않더라는 거예요. 결제, 어떤 결제? 실질적, 대중적 결제에 쓰여지질 않더라. 뭐 마약 밀매하고 무기 밀매할 때 쓰는데 그러면 얘가 왜 안 쓰여지느냐? 페이팔이나 비자, 마스터카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유는 딱 이거예요. 얘가 블록체인에 씌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거래 속도가 느리고 가장 중요하게 거래 수수료가 고객이 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래 수수료, 이 결제 수수료를 한마디로 고객이 내야 되더라. 그런데 기존의 결제 수단은 고객이 수수료를 내는 게 없어요. 다 가맹점이 내지. 근데 이거는 고객이 내야 돼.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어떤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거래 수수료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결제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화폐로서의 경쟁력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했냐? 은행을 만들자. 은행을. 어떤 은행이냐? 중앙은행을 만들자. 중앙은행인데 어떤 중앙은행이냐? 탈중앙은행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은행은 돈을 저장하는 곳이죠? 네. 그런데 중앙은행은 뭘 하는 곳이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야. 즉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중앙은행이야. 옛날에 금 넣어서 달러 발행했어요. 이걸 금태환 정책이라고 그래. 달러를 주면 금을 줬거든. 그래서 금으로 전환도 되고 달러가 금으로 바뀌기도 한다 해서 금태환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랬듯이 비트코인을 넣어서 달러를 만들고 달러를 주면 비트코인을 주자. 이 달러는 누가 만드느냐?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넣어서 만들자. 그래서 개인들이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앙은행의 은행장이야. 여러분 각각이 중앙은행의 은행장이야. 이것이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탈중앙은행 공동체 플랫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에 쓰는데, 이 결제에 쓰는데 왜 이게 탈중앙은행 공동체로 구현이 되어야 되느냐? P2P 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래야 고객이 유리하니까, 결제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이나 국가가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결제에 쓰기 위한 결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래서 P2P 결제를 위한 결제 앱이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7개국어로 150개국 화폐를 기반으로 결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고객이, 즉 우리 회원이 혜택이 있어야 쓰잖아요. 근데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소리가 뭐냐면
디지털 물물 교환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페이는 법정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해. 이게 법정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이이면 세금이 있어요. 이 디지털 물물 교환이 되질 않아. 그런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맹점들은 세금이 없으니 부가세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낼 때 그러면 부가세를 제한 금액만 결제를 하면 돼. 문제는 기존의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또는 현금 이렇게 내는 사람들과 가격 차가 발생하게 돼.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우리는 포인트로 결제할게. 부를 때 제값 그대로 불러줘.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때 그러면 나는 포인트가 필요하네. 이 포인트는 어떻게 발행하느냐? 그건 일단 차지하고 이렇게 결제하게 되면 페이는 가맹점 사장한테 들어가요. 그런데 포인트는 가맹점 사장한테 들어가지 않고 내 지갑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현금성 포인트가 아니라 할인 포인트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도 내가 만드는데 1달러의 페이로 3달러의 포인트를 내가 직접 충전합니다. 이때 이 충전한 이 포인트 충전 비용 얘는 페가뱅크로 이동하게 돼요. 이게 페가뱅크의 수익이야. 그런데 이 플랫폼의 주인이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했으니 우리들이 다 100%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지. 여기에 남겨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00%를 우리들끼리 다시 재분배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포인트 내가 필요한 대로 무제한 발행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누군가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주려면 재원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재원을 가지고 100% 우리들끼리 다시 재분배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페이 이익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게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포인트 충전 비용 전액을 보너스로 지급해요. 내가 포인트를 충전했다면 이 충전한 비용을 추천한 사람이 11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11분의 10은 나의 위에 연결고리 위로 10명이 나아가잖아요. 이때 추천 보너스는 즉시 이거는 오늘 밤 12시에 그럼 당일 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는데 100%가 풀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플랫폼의 주인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도 그러면 내 밑으로 10대까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 10대가 구성되는 방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써 있어요. 바이너리 추천 스피로버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바이너리 추천 스피로버라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느냐? 유통하시던 분들 중에 바이너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바이너리 대실적 소실적 게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내리 추천을 주는 게 관례화돼 있어. 왜? 내가 내리 추천을 줘도 나한테 손해나는 게 없거든요. 왜? 소실적만 늘어나면 내가 보너스를 받으니까 무한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너 지원해줄게 하고 사람을 그 밑에다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일하게끔 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10대까지밖에 못 받다 보니 내리 추천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써 있어. 바이너리 추천 스피드. 여기서 핵심은 추천이야. 추천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내가 11달러로 33달러의 포인트를 충전하는 순간에 그때 내가 1레벨에 내 코드가 등록이 돼요. 이때 추천 보너스로 1달러, 10달러는 내 위에 10명이 나눠갖고 나도 밑으로 10대까지 2, 4, 8, 16, 32에서 10대까지니까 10대가 1024명 누적으로 전체 인원 합치면 2046명.
이들로부터 1달러씩 받으니까 이게 300만 원. 자, 더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재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는 보너스 중에 최초에 받는 33명분 33달러로 자동으로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재원으로 해서 2레벨 넥보다 또 생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달러는 추천한 사람이, 30달러는 위에 2레벨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나눠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10대까지 1레벨에 있는 애들이 넘어오면 이제 3달러씩 내가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게 900만 원. 이 중에 또 33명분 2레벨 거에서 1레벨은 보너스 다 받고 있고 이미 넘어갔으니까 2레벨 거에 33명분으로 해서 99달러. 이걸로 3레벨 코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1레벨, 2레벨, 3레벨 3개 코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인데, 자, 그 이야기는 내가 1레벨, 2레벨, 3레벨 주인이 된 거야. 자, 여기서는 똑같이 33명분은 290년 4레벨 코드 만들어지고 여기서 받는 보너스 내가 또 받고, 여기서는 그 900만 원 세배이 2,700만 원, 여기서는 2,700만 원 세배이 8,100만 원, 여기서 또 33명분 891달러로 5레벨 코드가 생기고 포인트 충전되고, 여기서는 이제 81달러씩 해서 2억 4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고 또 넘어가고, 여기서 7억, 여기서는 21억, 여기서 여기 7레벨에서 8레벨 넘어가는 거는 2배, 즉 22명분이 채워지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42억 원, 42억 원, 여기서 8레벨에서 9레벨도 22명이면 넘어가요. 자, 1에서 7레벨까지는 33명 채워지면 넘어가는데 8레벨과 9레벨은 22명이 채워지면 넘어가요. 그래서 9레벨을 받는 건 84억 원 해서 전체 총 합계가 1,100만 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약 160억. 이렇게 평생 연금 보너스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내 돈으로도 포인트를 직접 충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직접 각 레벨의 포인트를 내 돈으로 충전하게 되면 그 레벨을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먼저 들어왔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추월이라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S가 나를 소개했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등록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A, B, C, D를 소개했는데 이때 D, C, B, A 나 순으로 2레벨을 갔다고 해보자고요. S는 먼저 가 있고, 자, D가 갔으니 내가 안 갔으니 나를 추월해서 위에 봤더니 S가 있네. S를 중심으로 좌측이 비었으니까 D가 이 S의 좌측이 딱 등록돼요. 또 C가 갔어. 내가 안 갔으니 추월 C. 자, 또 B, A가 갔어. 내가 안 갔으니 얘를 추천이 보니까 일대가 쳐졌네. 그러니까 좌측부터 쳐지니까 B, A. 그 다음에 내가 갔네. 나는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다 내 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내 산하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럼 나는 2레벨 수익, 3배의 수익을 다 놓치는 거죠. 물론 놓치는 건 아닙니다. 이 S하고 C가 열심히 해서 채워지면 수익이 돼요. 문제는 그 시간이 내가 먼저 봤을 때보다 훨씬 느려요, 안 느려요? 느려요. 자,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시간차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왕지사 받을 거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일반 사람들은 천천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인만 받아도 돼요. 왜? 다른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 먹고 사는 게 진짜 없으니까. 그런데 유통하시는 분은 이게 전업이야.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적어도 추천한 사람보다는 먼저 내가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너스 시스템은 상위 레벨 선정게임이다 라고 이미 다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각 레벨에 2명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1레벨에 추천한 사람들을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육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2명 딸랑 했더니 그 중에 1명만 왔어. 그러면 나는 2명 추천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1레벨만 2명 추천했지 2, 3, 4, 5레벨 다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추천하지 않으면 보너스를 받는 거가 내가 못 받고 내 추천 라인을 따라서 각 레벨에 해당 레벨에 2명을 추천한 사람을 기준으로 3대가 받아. 얘가. 자, 그런데 얘도 안 했고 얘도 안 했어. 그럼 얘가 1대가 되는 거야. 그 위에 해가 저 위가 받아. 그러다가
얘가 했어. 2명. 그러면 1대 2대가 되는 거지. 얘가 했어. 그러면 1대 2대 3대가 되는 거지. 또 얘가 했어. 그러면 1대 2대 3대. 얘가 받는 거죠. 계속 바뀌어. 자, 이러다 보니 2명 추천 안 하는 사람이 저 밑에 있네? 밑에서 쭉쭉쭉 했더니 내가 추천 3대야. 그럼 내가 보너스를 그 사람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리는 건 100%다 풀려요? 안 풀려요? 당연히 다 풀려. 근데 내가 받을 보너스가 이걸 로러 보너스라는데 내 위로 풀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보너스가 안 들어왔어. 그럼 로러 된 거야. 그걸 갖다 어디서 할 수 있냐? 페가뱅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이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내 레벨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풀 히스토리에 보면 가로치고 숫자가 있어. 그 숫자만큼이 로로 된 거야. 내 위로. 그럼 그게 0인 게 좋아요? 숫자가 있는 게 좋아요? 0인 게 좋지. 숫자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 해당 레벨에 2명 추천 안 했다는 소리네? 내 추천 리스트를 딱 봐봐. 내가 추천한 사람 리스트를. 그럼 그 사람들 레벨 간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5레벨까지 왔는데 얘는 3레벨이네? 그럼 얘를 갖다 빨리 5레벨까지 가입금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마케팅 시스템에 의해서 코인이 채굴되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대신할 페가코인이야.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페가뱅크로 쌓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회원들은. 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 다 뭘로 가지고 있냐? 페이로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이 올라도 페이는 늘어나질 않아요. 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한들 줄어들지도 않아. 근데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결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코인의 가치가 올랐는데 적어도 100만 달러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약 3경 정도 되는 돈이야. 이 돈이 없던 돈이 생기는데 이걸 기존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되찾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 그럼 어떻게 되찾아올 거냐? 현재 쓰고 있는 기축자산인 비트코인 대신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코인, 즉 우리가 유저 늘림으로 인해서 채굴된 이 코인을 미래의 기축자산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썼더니 2019년도부터 이걸 쓰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8년차 됐어요. 8년차 됐더니 얼마나 올랐냐? 50배가 올랐어. 그러면 우리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적어도 100배 이상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래서 이 코인으로 쓰자. 그럼 이 코인은 어떻게 채굴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이 플랫폼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원서 코인인 페가수스 코인을 비트코인을 넣어서 발행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7년 동안 이 원서 코인을 기반으로 페가 코인을 채굴하게끔 했어요. 이때 페가수스 코인 10개당 페가 코인 1개, 즉 10대 1로 페가 코인이 채굴됩니다. 얘가 채굴되는 방법은 어떻게 채굴되냐면 여기에 지금 3레벨이 안 적혀있는데 3레벨이 이번에 채굴이 되게끔 됐어요. 3레벨, 내가 여기 5레벨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내가 5레벨이고 3레벨에 채굴이 되는데 3레벨에 2명 추천하고 나면 소실적이 1명 늘어날 때마다 페가코인 1개가 채굴됩니다. 이때 페가수스 코인 10개가 페가코인 1개로 바뀌는 거예요. 자, 3레벨에서는 내가 3레벨이고 1레벨 2명 추천하고 나면 1레벨에 소실적이 1명 늘어날 때마다 페가코인 0.1개가 채굴됩니다. 즉 페가수스 코인 1개가 0.1개로 바뀌는 거죠. 내가 7레벨이고 5레벨에 2명 추천하고 나면 5레벨에서 채굴되는데 이때는 3개씩 채굴되고, 내가 9레벨일 때는 7레벨에서도 채굴되는데 이때는 5개씩 채굴됩니다. 중복으로 채굴되는 거예요. 중복으로. 자, 이렇게 채굴된 이 코인. 자, 27년도까지 채굴되고 나면 남아있는 페가수스 코인은 2만 대 1로 페가 코인을 싹 바뀌고 페가수스 코인 원석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채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28년도부터 채굴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28년도에 이 페가 코인이 상장을 해요. 블록체인에 씌워져서. 왜? 그 전까지는 몇 개가 채굴될지 몰라서 블록체인을 못 씌워.
근데 그때가 되면 최종 수량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이 됐죠. 그게 약 200에서 300만 개 될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거는 약 한 120만 개 정도 채굴됐대요. 그러면 5년 동안 채굴된 게 120만 개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예상으로 이 2027년도 말까지 채굴될 수량을 200에서 300만 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을 블록체인 시장에 상장을 했어. 자, 이제 28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회원들은 이제 페가 코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사라지고 얘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거기에 플러스 2028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은 이 페가 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격이 올라. 그렇게 자기가 써.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죠? 네. 그러려면 사야죠? 네. 왜? 채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거래소에 사야 되는데 거래소에 물량이 나와야 사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오면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회원들만 가지고 있잖아. 근데 기존의 회원들이 가격이 오르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그러니까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지. 오르니까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돼, 안 사야 돼?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올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2년 내에 얘가 10만 달러 이상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10만 달러 같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10만 달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가코인 한 개로 1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즉 1억 4천만 원. 그럼 내가 100개를 소유하고 있으면 140억을 발행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하면 미연준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연준 은행자 아니야, 각자가. 그것을 구현하는 게 목표인 게 이 페가뱅크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말 미연준 위원장들의 연합인 거야. 거기서 나는 10개 있어. 그러면 10개만큼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나는 1000개 있어. 그러면 1000개만큼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발행할 수 있는 미연준 은행장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이 채굴된 페가코인을 페가뱅크 시스템에 타시면 돼. 여러분이 레벨 승급할 때 이 페가코인 쓰는데 현재 얼마였어요? 한 개당 50달러. 그럼 여러분 거의 공짜로 채굴되다시피 한데 이 페가코인을 채굴하려면 페가수스 코인 원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석을 여러분들이 레벨 승급할 때 생긴 이 포인트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포인트 가지고 최대 몇 개? 100개까지. 그럼 5레벨까지 가게 되면 100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100개 사서 내가 10개 채굴했어. 10개 채굴했더니 얘가 한 개가 진짜 10만 달러 간다면 난 14억 번 거야, 안 번 거야? 번 거지. 그럼 5레벨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은 그럼 누가 운영하느냐?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누구냐?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를 지금도 몰라요. 근데 현재 운영 주체는 알아요. 2년 동안에 이 플랫폼을 운영했던 만든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 대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공작이고 즉 9레벨이고 9레벨 2명 추천하고 사나이 11명이 9레벨이 있는 사람을 대공작이라는데 이 대공작들한테 운영권을 다 넘겼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대공작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공작은 영구히 내가 대공작이 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50명이 운영하는데 50명을 초과하는 누군가가 2년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나가요. 그래서 순환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임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운영을 대신할 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대공작이 돼야 안 돼요? 되면 나도 위임받아서 2년 동안 대신해서 운영 위탁을 하고 나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순환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즉 페가코인이라고 하는 페가뱅크의 코인 비즈니스 플랫폼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 1세대는 개인 중심 채굴 시대였어. 기술을 신뢰하고. 근데 이렇게 나온 코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비트코인 이후에. 근데 다 망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기업이 야
내가 코인 빚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돈만 투자해.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온 거예요. 기업을 신뢰하고. 그래서 얘는 코인을 중심에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결제 수단을 쓰기 위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블록체인을 씌웠는데, 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중심에 놓은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해 준 대가로 받는 걸 뭘로 받냐? 이더리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블록체인을 중심에 놓고 이더리움을 덮어 씌운 거야. 정반대야, 정반대. 자,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받아서 성공시킨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자, 결국에는 결제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모든 이 블록체인들이 다 생태계를 만들어,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메인넷 기반이 아무리 훌륭한들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세대는 공동체 중심, 그리고 실질적 결제에 쓰는 시대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결제 공동체를 구현하자. 그게 이제 페가코인인데, 이 공동체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공하게 되면 수많은 코인들이 또 공동체 비즈니스라고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근데 다 망해요, 안 망해요? 또 망해. 마른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아닌 누구 하나가 다 실권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야.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코인 비즈니스를 보면 어떤 패러다임을 깬 코인들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3세대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느냐. 자, 보시면 여기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믿고,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그 개념도 달라요. 얘는 결제에 쓰겠다고 나온 거고, 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고, 얘는 코인을 결제에 못 쓰니 코인을 기축자산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결제에 쓰자는 거고, 개념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만 제대로 된 코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코인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정의는 순수하게 개인 대 개인 간이죠. 근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공동체에 의해 가치가 부여된 블록체인 암호 자산을 기반으로, 이게 뭐냐? 현재는 비트코인이고 미래는 페가코인이야. 지급준비은행을 통하여, 이게 뭐냐? 페가뱅크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이게 뭐예요? DUSD, 즉 우리가 이야기한 비페이, 직접 결제하는 전자적 화폐 결제 시스템, 이게 뭐예요? 비페이 결제 앱. 이렇게 전일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서는 결제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페가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페이 결제 공동체라 부른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